안녕하세요. 에듀윌 윤성훈입니다. 이번 금주의 자소서는 국가철도공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번에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자소서와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열정만 있다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채용 공고를 보고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파트, 특히 신입 채용과 그다음에 보훈, 고졸, 장애인 채용이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뽑는지를 좀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집 단위에 따른 각각의 직렬별로 좀 다양하게 인적 자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훈 채용뿐만 아니라 장애, 고졸 채용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영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쪽 채용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사무일반과 그다음에 토목, 전기 쪽에 많은 인원들이 채용이 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철도 관련된 여러 형태의 현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현장직들이 많이 뽑히고 있고 그다음에 니즈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철도공단 채용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에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긴 합니다.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점 사항은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한 가점 사항이 별로 존재하지 않냐면은 뭐 자격증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여러 영어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가점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의 과정에서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일반 사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의 유무, 기사 자격증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여타의 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해서 20배수 정도의 인원이 뽑혀진다라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좀 의지를 가지고 잘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채용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20배수 정도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필기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면접 전형에 약 한 2, 3배수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높아야 10대 1 정도의 필기 전형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도 자소서를 좀만 잘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가 실현이 되고 있어서 약 21% 정도의 인원은 여기 해당 지역의 최종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로 채용이 배분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의 학력을 최종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자소서 얘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소서의 문항이죠. 지원자가 학업 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게 무엇이었냐? 그 다음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약 500자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수문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면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업 수행 및 취업 준비 과정.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에 여러 직무들이 있죠. 해당 직무와 관련된 역량 확보의 과정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동떨어진 이 기관과 동떨어진 어떤 경험 속에서의 역량 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기관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역량 확보 과정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 노력. 그러니까 분명히 역량 확보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었겠죠. 그때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기술서에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데 집중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소서를 평가한다. 그러면 분명히 자소를 평가하는 위원들을 모셔갖고 그 자소 평가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자소를 세분화시켜갖고 다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의 작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뭔가 기관에 맞는 해당 공단에 맞는 사람으로 매칭을 시켜서 분석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관과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번 항목 같은 데에서 그냥 막연하게 나의 어려웠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을 확보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고 그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서 실제로 역량 향상을 일궈냈는지 이런 포인트에 맞춰 갖고 글을 작성해 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기술서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사무직에 대한 직무기술서입니다. 각각의 직무별로 하는 활동들이 다 정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갈식으로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역량을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직무기술서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량을 확보를 했는지 한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의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된 어떤 역량, 이게 전 개인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 확보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태도에서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직에 필요한 태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거고 그 행동을 통해서 소정의 어떤 결과,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성과를 끌어내게 됐을 텐데, 그럼 성과를 내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더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특정한 어떤 형태의 역량이나 그 다음에 능력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제시한 직무기술서상에 있는 역량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얘기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역량이 얻어진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역량이 얻어졌다라는 형태로 텔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필할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제목과 키워드를 연계시켜 가면서 제목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갈식으로 뭔가 첫 번째 문장을 던져주시면 되겠죠. 저는 땡땡 경험을 통해서 땡땡 경험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상황, 문제, 행동, 결과에 텔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필해야 될 키워드가 첫 문장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첫 문장에 그 어필해야 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상의 지식, 기술, 태도 중에 무언가가 돼야 되고,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직무별로 직무기술서가 다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해당 직무기술서에 어떠한 역량, 어떠한 키워드를 함양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은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디테일하게 각각의 실제 스토리텔링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구조 포맷을 잡아가야 되냐면은 상황 같은 경우에 최대하게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역량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에피소드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내가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사실 중심으로 행동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는데 주력을 해주시는 형태로 가면 되고, 그래 문장 수를 봤을 때 이 행동 부분이 3-4문장 정도로 굉장히 좀 두툼하게 작성이 돼갖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형태의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통제나 제어를 가했는지를 정확히 기술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번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상 또는 타인이 일반적으로 쉽게 수용하는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새로이 발견하고 이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쉽게 수용하는 상황, 일상이나 타인이 일반적으로 쉽게 수용하는 상황이면은 그냥 그대로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했던 스토리를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것도 괜찮은데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스토리를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텔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과정에서 문제를 새로이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 단순히 막연하게 접근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접근을 해갖고, 기존에도 굉장히 나쁘진 않았는데 일반적이었는데 내가 이런 정보랑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요 방향성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 요소,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다 보니까는 실제로 조금 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우연한 발상, 우연한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은 그런 문제 인식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인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직무기술서상의 특정 역량을 활용해서 해결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항목은 그대로 둬도 그냥 그대로 가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일이었지만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특정한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좋은 결과를 끌어냈던 경험들, 그래갖고 전보다 좋아졌던 상황,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그 자소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태도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성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별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데 기업 분석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 분석에서 분명히 그냥 자료는 완성이 되고 논리적인 전개는 다 이루어졌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재무적인 비율이나 재무적인 지표를 분석을 해봤고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갖고 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한 정확성,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더 새로운 시선을 제공을 해갖고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딱 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갖고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했던 경험,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류의 글을 작성을 하실 때 보통 우리가 그냥 막연한 발상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접근하고 인식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정보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인식을 해주게 되면은 기관이 조금 더 원하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딘가에서의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어딘가에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공기관 자소에 특히 서류평가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자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자소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관은 직무기술서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서에 있는 특정한 어떤 역량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활용한 과정들을 스토리화 시켜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직무기술서의 이러한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보면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어필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해 두시면은 아무래도 글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에게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나 규범을 준수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직업윤리, 특히 공동체 윤리에 관련된 문항이긴 한데, 자,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나의 희생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원칙이나 규정을 준수하게 되게 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을 적을 때는 희생을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물질적인 희생이나 이런 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희생 아니면 노력적인 희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희생들,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자료 조사를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유의
희생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직무기술서 태도에서 이거와 관련된 문항인데, 직무기술서 태도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어필해야 되는 문항인데 불편이나 손해가 약간은 시간적인 희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무난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의 희생들이 있겠는데 학생 입장에서 그냥 좀 뭐 학점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은 조금 어폐가 잘 맞지 않다 보니까는 내 노력 이거를 시관으로 치환을 해갖고 그런 부분에서의 희생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도덕적인 데에 치우쳐갖고 조직에게 좀 빡빡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리스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잘 체킹을 하면서 글을 적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거나 도움을 준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계기는 무엇이며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함께 기술해 달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던 경험들, 봉사활동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던 경험이 있긴 있겠지만 봉사활동이면은 증명도 되고 굉장히 좀 적합한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도움을 준 경험인데 실제로 이때의 계기는 무엇이며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까지도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가는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다가 막연하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는 봉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역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다 보니까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 어르신 봉사활동을 갔는데 단순히 그냥 음식 만들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하는데 만족도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럴까 고민해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청소를 해주고 힘든 일을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놔둬도 누군가가 해주는 일들을 봉사로 와서 해주니까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봉사부터는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이 나르기 힘든 물건 같은 것들을 옮겨주는 그런 형태로 봉사의 내용을 바꿨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걸 통해서 봉사활동 자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태도. 자, 그래갖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뭔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배려를 제공하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로 언급을 하면은 가장 베스트한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던 경험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사실 이게 좀 적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배려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이 쉽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봉사활동이 가장 베스트고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누군가 약자를 위해서 배려했던 그런 경험들을 곱씹어 보다 보면은 어딘가 하나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상대방이 원하는 도움을 줬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갖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별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나 상대방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멘토링 활동을 했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성적이 잘 안 오르더라.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갖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과정으로 연계를 시켜주면은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5번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을 1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글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도 1번 항목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5번 항목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직무상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어필을 해야 되는 항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은 무엇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라고 하는데 자, 지식이나 기술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은 조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원한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상에서 지식이나 기술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신 다음에 그거를 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일반 사무 일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뭐 이러한 업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업무에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에서의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런 역량을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세 가지까지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하기에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간단한 형태로 그냥 텔링을 해준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처럼 어떤 구조를 지켜가면서 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이런 능력을 키웠다라는 것들을 간단한 형태로 텔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영어에 대한 언급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언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쭉 글을 작성하고 메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이 키워드가 성장해 나가는 구조. 그러니까 특정한 직무가 있고요. 그 직무 내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 확보들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러한 구도로 글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제로 어떤 특정 직무를 지칭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무기술서 상에 실제로 지식이나 기술에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되겠죠. 이게 발전해 나가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국가철도공단의 경영기획 업무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위해서 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대요. 자, 근데 첫 번째가 보고서 작성 능력이에요. 자,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경영 분석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주시는데 각각의 지금 제가 중간을 다 중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문장이 요 글이 150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간략하게 붙이는 구조. 간략하게 스토리를 붙이는 구조로 해갖고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역량 확보를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세 가지 정도의 역량 확보를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보되는 역량은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보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소제목을 이렇게 다시거나 아니면 첫째, 둘째로 해갖고 정확히 글에 대한 분리를 시켜주시면은 아무래도 면접관이나 아니면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좀 더 쉽게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직렬 친구들은 아마 여기에서 전공적인 얘기, 전공 프로젝트나 아니면 현장 실습 이런 경험들을 가져다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으면 언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영어를 가지고 사무직렬에서 언급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직무 내에 구체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능력치들을,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 국가철도공단의 직무기술서 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은 글로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국가철도공단 자소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많이 알고 있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소서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 굉장히 튼실한 공공기관으로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의 공공기관이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소 적으셔갖고 실제로 서류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까지를 연계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